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한 나라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건강하고 힘있는 야당, 건강하고 힘있는 언론이 있어야 그 나라가 제대로 발전하는 것이지, 정부 여당만이 잘해가지고서 어떤 나라가 제대로 발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독재국가나 공산국가가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의 이번 남북 정상회담, 국회의장단과 정당 대표들 무슨 수행인지 동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의 야당을 보는 시각이 어떤 것인가. 자기들 정치하는데 그냥 무슨 장식 분모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이번 제안은 절차와 형식, 내용에 있어서 이 정부의 야당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 문제에 여야가 없다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정부 여당이 어떤 결정을 하든지 야당이 무조건 협조해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가 평소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돼서 그런 어떤 절차가 됐었을 때 야당이 100%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북 문제에 있어서 이 정부가 야당에게 대해서 어떤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정보를 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가 갑자기 정상회담 하니까 같이 가자. 그게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이것은 우리 박주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정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평화냐 대결이냐, 너희는 평화를 택하겠느냐 대결을 택하겠느냐,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바른미래당은 평양에도 같이 가지 않고 판문점 선언에도 반대하는 거 보니까 평화 세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얼마나 비열한 정치 공작입니까? 정말 그런 걸 생각하면요, 이 정부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외통위, 국방위 이런 데 가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수도 없이 비판했고, 당시 제가 몸담았던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야당으로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그것은 이거였습니다. 당신들 제재 일변도만의 대북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제재는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이고 북한을 대화의 마당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재여야지,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면 그때 대화하겠다고 하면 북한이 그 제재에 승복하겠느냐. 그런데 이 정부는 마찬가지로 180도 다른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이 정부는 대화 일변도의 정책, 이명박 박근혜가 실패했던 180도 다른 정책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만을 가지고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화는 확고한 제재가 뒷받침될 때, 그런 의지가 있을 때 북한이 대화의 마당으로 나올 것이고 그 대화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남북 대화가 먼저가 아니라 남남 간의 대화, 갈등, 이견 해소가 먼저입니다. 적어도 남북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우리 내부에 불협화음이 있는 상태에서 결코 그것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똑 마찬가지로 야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언제 대화를 제의했습니까? 언제 제대로 된 이견을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 우리 박수선 의원님께서 진정성이 없고 평화, 반평화 이런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의 의도가 이 정부의 지난 1년 몇 개월 동안에 고용 대참사, 분배 대참사,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간다고 지금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호도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과 야당과 진정으로 내려놓고서 대화하고 설득하는 그런 겸손한 정부가 아니라면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엄중 경고합니다.